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제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그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인류사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의 10번째입니다. 10번째. 일본 사람이 기록한 세계사 문답, 백문백답, 세계사 백문백답의 1번 질문 나온 것이 쌀, 농경 발상지는 사시아인가? 이 질문에서 일본 사람들의 취약한 부분, 농사와 역사 부분이 약하다. 일본이 이렇게 약하다. 그 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약하다는 건데, 농사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다. 그러면 일본 사람보다 강하다고, 먹을 것도 많고, 또 역사도 풍성하다. 또 역사 문화가 우리나라 일본에 비하면 풍부하다라고 하는 우리, 그러면 우리 국가라고 하는 단위에 우리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도, 국가라고 하는 이 어떤 결집, 역사가 그러면 튼튼하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성심이 있느냐? 일본, 중국, 한국, 3국을 비교해 보는 거야. 비슷한 환경이니까. 동북아 환경에 지금 현재 그것을 지금 전 세계 나름대로 열강의 어떤 틈바구니 지금 이 세 나라가 있잖아요. 남북이야 같이 합해서 우리 하나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은 현재적으로 볼 때는 국가 단위예요. 국가 단위를 해결하는 거예요. 유엔이라고 하는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유엔에서 이렇게 통직하고 유엔에서 이렇게 제재하고 협조하고 하는 것은 국가 단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국가 단위로 지금 하나의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내란이 일어난다, 국론이 통일 안 됐다, 국가 단위 안에서 보는 거예요. 국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저 나라는 내란이 있다라는 거지만은 옛날부터 내려온 거 보면 아직까지 그 결속이 안 돼가지고 정체성이 그 나라 한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정체성이 성립이 안 되니까 막 내란이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 일본, 한국은 내란이 없는 거예요. 독특하잖아요. 내란이라는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의 단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걸 온 국민들이, 소속한 국민들이 국가라는 단위 속에서 국민들이 적어도 그 국가하고 자기하고 결부를 시켜서 나는 이 국가에 속하는 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정체성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나타낼 때에 정체성을 나타내는 나는 이 국가의 단위 하나의 개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무엇을 근거해서 그 나라하고 자기하고 연결하느냐? 그 나라의 역사, 그걸 내가 받는다는 거거든. 그걸 내가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과거에 이 나라가 가지던 그 역사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해서 정체성이에요. 역사 자체하고 전혀 관계없으면 나는 그 나라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그 나라 국가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는 간첩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나라에 뭔가 노리는 도적으로서 내가 그 나라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몸은 거 있다 하더라도. 그 역사성이라는 것과 국가의 역사와 개인의 정체성의 관계에서 연결할 때 국가의 역사가 왜 우리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냐, 왜 관계가 있느냐, 바로 내가 이 국가하고 어떤 관계를 맺냐, 내가 여기서 존재할 적에 그 국가의 역사를 내가 받는다.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을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만남에도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를 맺는데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어떤 과거의 이력, 그것 자체를요, 내가 인정을 하면서 내가 만나지는 거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력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부라도 과거가 속였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부가 되고 아무리 뭐 계약을 해갖고 뭐 어떤 같이 동거한다 하더라도, 그러고 어떤 부모 자녀가 하더라도 서로 간에 있는 과거의 역사 자체가 없는 상태로 돼 있는 상태로 만나면요, 그 만남은 공허한 거라. 왜냐?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자체가,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그것만 갖고 관계 맺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이력과 더불어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가 일본보다 탄탄하니까 한국의 국민들이 일본 사람들보다는 국가에 대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은 보다 더 탄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 부분에서 이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예서로 들을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현재 지금 국가에서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뭐 좀 법 쪽에 있는 사람이나, 뭐 국가의 중요한 어떤 군인으로서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중요한 요직에 그 사람을 배치시키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자기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거는 절대 우리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롭게 할 일은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 못 하는 거예요. 역사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분명히 우리가 역사가 튼튼하다 했을 적에 한국민 전체가 일본 사람하고 볼 때 한국 사람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과 어떤 국가를 위한 어떤 헌신 자체가 일본보다도 강하냐? 안 그러면 중국에 저 많은 사람들 지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밖에 돈 아무나 쓰는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보는 중국 저 큰 땅덩어리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그 충성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옅으냐?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약한 거예요. 제일 정체성이 약하다. 국가에 대한 헌신도가 제일 약해요. 일본은 국가에서 죽으라 하면요, 가미가제 특공대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일본은 여전히 그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 일본이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의 땅을 전체가 다 자기들 땅이 아니에요. 국가의 전체가 다, 중국 땅 전체는 개인이 매매를 못합니다. 땅이 전체가 다 국가 땅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충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살아간다는 자체에서 거기서 사는 자체가 바로 중국에 헌신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헌신이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돼. 그 땅을 살고 있는 이상에는 그 땅에 대한 나름대로 일정한 어떤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자기들한테 주어진 의무. 이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사상이라는 거. 한국은 뭐예요? 두 나라하고 비교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따라갈 수 있겠다, 비교될 만한 상대가 되나요? 어림도 없어요. 군대 가라 해봐요. 국가에 대해 충성하라 해봐요. 국가에 대한 요직에 앉아봐봐요. 돈 뜯어먹고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보내놨더만은 하는 일이라고는 꼬작해서 자기 수입하고 관계없으면요 일을 안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에요.
군인 보내라니까 군대 그거 말이야 깊이 어떻게 하면 안 보낼까? 우리 아들 딸들 군대 간 게 어떻게 하면 안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사회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적어도 개인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어떤 국력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헌신이라고 하는 것 자리에 내가 받는 공무원 자리라든지 공무원 된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고의 직장으로서 공무원 되는 거지 국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뭔가 하나 좀 기여를 해보겠다 이래서 공무원 된 사람요 누가 있어? 어떡하네? 아이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 애들 가르치는 거 내가 애들 가르치는 교사직이 최고의 혜택을 받는 직군이고 정부가 보장하는 직군이니까 그래서 갈락하는 거지 거기 어떻게 해서 애를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후대들에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인성을 내가 전달해 보겠다 이거 털 것만 것도 없잖아 지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국가의 정체성과 개인의 관계에서 이렇게 국가와 가서 개인이 살아가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기관이나 단체나 어디 있어요? 아무데도 없지. 그러나고도 그냥 이 땅에 살고 있으면은 자연히 국가 소속으로서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방만하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강조를 안 한다니까. 아무도 그걸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정체성 확립하기 위해서 개인이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어떤 숙지돼야 될 분명한 인식 요구를 안 해요. 그냥 학교 수업에 시험 답안지 쓰려고 OX 답이 맞냐 안 맞냐 요거 어떻게 가름하려고 말이요 역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누란 지위라고 하나 누란지기 계란이 그 깨어지는 계란의 위기처럼 그 우리가 지금 국가라는 이 틀이요 일본 중국에 비하면은 얼마나 불안한지 거기다가 경제하고 엉뚱한 데다 요소를 해가지고 국민들 하여금 그쪽으로 몰아야하니까 뭐 돈만 벌면은 돈만 많이 가졌으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돈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도 어떤 정체성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가치관 우리의 가치관이 그렇다. 이제 교회 목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목사들이 다 이렇다. 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말은 못하고 적어도 교회의 목사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 단체적으로 뭐 우리 교회가 뭐 이런 해야 되나 안 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라 그래봐야 뭐 좀 잘못하면 정부가 뭐 잘못하면 손 들고 교회 목사가 말이죠. 국가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뭐 피켓하는데 교회 목사가 앞장서고 하니까 내가 목사라 하는 말도 이런 데는 사실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 한 삶을 통해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서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성을 이렇게 연결할 때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못 갈 수 있는 핀트가 있으니까 그거 지금 좀 붙잡아서 방향을 바로잡는 방향을 하면서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내용과 역사의 관계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혼자서 해가고 이거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 잘못한 요소 하나를 바로 잡아놔면은 이게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몰랐을 땐 몰란 대로 가지만은 바로 잡아놔면은 이게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바르구나 하고 가는 길로 가는 게 있으면서 한 사람 가면 두 사람 갈 수 있고 두 사람 가면 네 사람이 갈 수가 있고 네 사람 여덟 사람 이렇게 차차차차 불어나는 것이 하나의 그런 것이 하나의 형성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나는 문화라고 일컬어지고 안 그러면 후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운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내다보고 혹시나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까 하고 지금 인터넷이라는 이 환경을 통해서 지금 남기려는 거예요.
달력이라는 요소를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달력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좀 글로 좀 써가지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뭐 이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달력이라고 하냐, 달력. 달력이라 그러고, 달력이 왜 달력이 됐느냐, 그러면은, 이게 달이 월이에요, 월. 한자로 달월이라, 달월. 그러니까 달력, 월력, 옛날에는 월력이라 그랬어, 월력. 월이라고 하는 이는 달을 이야기하는 달월. 한자로 해서 월력. 그러면 달력 대신에, 달력하면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도 되지만 월력이라고 하면은 월력 말고 다른 게 있느냐? 그러면 양력이 돼요, 양력. 이 양력은 이 태양력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래야 되나? 양자가 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앞에 양자, 이 변이 무슨 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태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을 이야기하면 이게 아닌데 이게 들어가나? 양력이라고 하고 월력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태양력, 이거는 달력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달력, 월력을 이걸 가지고 하나의 문제로 삼고 우리의 정체성을 잡으려고 하느냐?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 문화는 그렇잖아요. 중국에서 오랫동안 시작되어지는 사실은 농사 문화잖아, 농사 문화. 이 월력이라는 거는 농사 짓는 거하고 관계돼, 농사.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또 바다가 있으라니까 바다 해수물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해산물, 이런 거 채취하는데도 이게 다 월력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달의 어떤 그 달 모양에 따라서 이게 그런 거죠. 달 모양이 변하잖아요. 동그란 거, 이런 식으로 자꾸 변하고, 초승달로 변하면서 나중에 달이 없어졌다가 또 다시 생기고 하면서 변화가 비가 올 때가 있고 눈이 올 때가 있고 또 그러고 바닷물이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되는 것이 달을 보고 날짜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돌아오는데 보름달이 몇 번 뜨다 보니까 1년이 이제 바뀌고 이러다 가지고 달이 12월로 이렇게 구분해갖고 달로 구분해갖고 나중에 그렇게 돌아오는 게 좀 늦으니까 윤달을 둔 거예요. 그런 게 나온 것이 숫자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체계를 잡아놓은 것이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한반도에서도 원력을 쭉 썼단 말이에요. 고진작 세팅이 안정적으로 변동 없이 계속 원력으로 쓰면은 서로 간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통용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저 섬으로 있다 보니까 교류가 없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기동량으로 했든지 안 그러면 눈치로 했든지 하고 원력을 어느 정도 했는데 워낙 농사 짓는 부분이 자기들은 관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그렇게 깊은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서양에서 넘어오는 양력을 이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문화, 우리는 그러면 중국과 이쪽에서 농사 짓는 문화가 있다면은 이집트라든지 저쪽에 바벨론 쪽에서는 농사 짓는 것과 관계되면서 한편으로는 이걸 가지고 전쟁 문화에 중국도 전쟁 문화가 발달하니까 이 달에 관계돼서 달력을 통해서 전쟁 문화가 발달된 거지만 특별히 천문학이 발달한 것은 바벨로니아 쪽이 발달했다는 게 바벨론. 바벨론에서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달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농사 문화가 발달했다, 달력이 있다 이거예요. 달력이. 그러니까 양력이 나오기 전에는 달력으로 전체가 각 나라 각 문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있는 문화들이 다 발달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집트나 바빌로니아나 중국이나 인도 이렇게 큰 어떤 문화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달력도 없는 상태로 살았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구애 없이 자기들 몇몇 종족에 영향을 주니까 영향받고 하니까 저거들끼리 되는 건 되는데 그래서 살아오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은 590년에서 교회라고 하는 틀이 나오면서 교회가 유럽 쪽을 이렇게 관장하는 가운데서 그레고리우스가 그 교황 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다시 말하면 태양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태양에 대한 그 구조가 590년이 되어지는 그 점에 오기 전에 260년 AD 260년 되면 로마 제국이 불패 태양신교라고 하는 어떤 그걸 교를 말이죠. 하나 이거 태양을 신으로 삼는 이런 문화가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있다가 교회가 들어가네.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하나의 태양신교를 누르고 기독교가 하나의 전체 제국의 어떤된 종교로 되다 보니까 태양신교에서 넘어오던 여러 가지 날짜 이런 정해놨던 것들이 이제는 기독교 이름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되어지고 또 성탄절 되어지는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작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정리할 과정에서. 그래서 12월 25일도 사실은 그 태양 신교에 나오는 태양을 우상으로 하는 그 날을 어떤 분은 그 기념일을 예수님 오신 성탄절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되어지는 학설로 이야기가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또, 부활절 같은 것도 마늘, 춘분이 지나고 태양이 낮과 밤이 같을 때에 겨울이 지나면서 낮과 밤이 같으면서 춘분 지나서 첫 마늘이 지난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력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들의 그 구성 요소가 기존에 업력이 되어지는 내용의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오되 로마 제국이 태양신교를 쓰는 그 영향의 하나의 이것 두 개를 믹스시키는 것이 바로 양력이라는 거예요. 양력. 태양을 우선으로 하는 문화에다가 기존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업력에 관계했던 여러 가지 원력에 관계됐던 내용하고 하나에 뭉친 것이 그레고리우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갖고 달력을 만들어내니까 율리우스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동방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반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못 받아주겠다. 우리들 하겠다 하고 나온 게 율리우스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내용이 가지고 있다가 어떤 역사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아 황제님이 700년이 지나면은 611년에 마호메트 611년에 마호메트가 이제는 출현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그래서 그 611년에 출현하면서 700년, AD 700년쯤 되면은, 721년인가 되면은, 사라센 제국이 유럽을 싹 휩쓸어 버리잖아요. 지중해 밑으로서 저 이집트로 해갖고 스페인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에, 그 사라센 제국의 하나의 왕들, 이슬람의, 저쪽에 그때 바그다드에 있던 왕이 한 사람이 전쟁만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싸우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그다드 철학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철학학교를. 우리가 지금 말하면 대학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학을 세우는데 왜 대학을 세우느냐? 헬라 문화로 형성되어지는 기독교 문화, 헬라에서부터 로마, 그 다음에 기독교로 형성되어진 이 내용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같이 서로 간 문화를 형성시키자, 동일한 문화를 만들자 해서 이 왕이 구라파에 있는 서양에 있는 많은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철학학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서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합의된 내용이 뭐냐? 이 달력 문제가 합의돼요. 그래 양보하던 거는 교황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사실은 교황이 위에 있었는데
양보하기도 하고 힘은 오히려 바그다드가 더 세 뿌리 나니까 이제 거기서 막 끌려가면서 양보하지 않은 것 하나가 그레고리 우스가 만들어놓은 이 양력을, 달력을 거기에다가 채택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엔에 채택하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그다드에서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양보하고 막 이렇게 서로 간에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이, 양력이 하나의 전 세계에 흘러가는데 이슬람교가 이걸 포용해 버리니까 전 세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700년이에요, 700년.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태양이 뭐 1년에 태양이 어떻게 돌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 이런 생각 없는 거야. 그냥 숫자로 이렇게 나열해놓은 거, 음력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달력, 양력으로 전부 다 통일시키는 여기에 합의를 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 700년 지나고 나면은 1400년이 되잖아, 1400년. 1400년이 되면서 그때서 비로소 지동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동설. 천동설, 지동설. 갈릴레오가 그 말했던 지동설이 나오니까 그때서 비로소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한 700년 지나서 거의 1400년.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달력이 형성되어서 1400년까지 들어가면서 지동설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이 지동설을 근거해서 이 달력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 자체를 12달이라든지 월로 계산된 이런 걸 전체가 전 인류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동설에서 태양을 준비하고 이 태양이 있으면은 지구가 도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어떻게 도느냐. 지구가 요렇게 돈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구가 이래 돌아요. 여기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한쪽에 치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면 여기 겨울이라, 여기 여름이라, 그리고 여기 봄, 가을 이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달력의 기존에 있는 달력에다가 지구가 도는 것을 연결해서 왜 추운하 추동이라고 하면서 날씨가 추워지나 더워지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에는 숫자만 있는 것 같고 요 숫자 되면 날이 추워지는구나 하는 정도만 이래 알고 있다가 이제는 이런 지동설을 통해서 천문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 지구하고 태양 관계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갖고 타원형 돌면서 태양 가까이 지구가 돌 적에는 여름이고 멀리 돌 때는 겨울이다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동설이니까 지구가 자전하잖아, 자전. 지구가 혼자 도는 것을 자전.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을 공전. 이라는 거예요. 자전이란 말 쓰고 공전이란 말 쓴다. 이거는 스스로 돈다. 스스로 회전한다. 자전. 공전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는 거예요. 이런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런 자체가 설명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지구가 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또 발전되어지는 게 지구에서 이제 태양까지 인공위성 쏘는까지 지금 막 연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광년이라 해요. 광년. 빛으로 쏴가지고 거리에 도달하는 거리 1년에 빛의 속도로 1년 가가지고 도달하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런 1광년이 하는 게 아니라 수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요런까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달력에 관계되어 있다. 달력의 처음 시작은 농사 짓는 것도 시작되지만은 이런 내용이 다 연결돼가지고, 차츰차츰 분야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분야가 달력에서의 이 분야는 전체 분야, 이 분야는 농사 짓는 거, 이 분야는 수산업 계통에, 이 분야는
동물에 대한 연구, 전부 다 관계되어 있는 게 이 달력에 연결해서 파생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개인의 정체성하고 관계돼서 달력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생년월일이 주어지나, 생년월일. 생년월일이 주어지면은 이 생년월일에 대한 거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고유한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로 생년월일에 관계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났다.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까 몇 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난 것에 대한 정체성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여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나 태어나기 전에는 부여 안 됐는데 태어났을 때나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뒤에도 이거는 계속 갑니다. 생년월일에 대한 거는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다. 이미 이 땅에 없더라도 생년월일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정체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생년월일을 내가 치대긴 것을 내가 이렇게 내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 태어나 본 적 주어진 거예요. 응? 그리고 태양에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중에 내가 태어나고 다른 사람 태어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나타내지 못하면은 현재 내가 이 대한민국에 출생해 산다. 그럼 내가 국적을 옮긴다. 내가 지금 살았다. 죽었다. 이런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에 한마디도 말 못하는 거예요. 응? 나에게 주어지는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되어지는 생년월일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이 생년월일 가진 것에 대해서 왜 내가 이 생년월일을 가지게 되었느냐, 어떤 근거를 두고 나는 이런 생년월일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거 설명하지 못하고 태양에서 달이 지금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나는 어떤 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 기간에 있는 그 존재 기간 동안에 태양과 달 사이에 있었던 이 존재, 그럼 그것만 있나요? 온 우주가 이런 이걸 하나 은하수로 가는데 이런 은하수만 해도 수천억 개가 있다 하는데 그 속에서의 내 존재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있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 국가를 내가 어떤 관계를 내가 맺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국가서 강제적으로 충성해 라고 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따라가는, 그건 가능해. 중국은 자기 땅을 국가의 땅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이 존재하니까 자기가 충성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뭐냐?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곤란하냐? 왜 배우면 배울수록 국가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려운 일만 만들지 죄 짓는 일은 밝아지는데 그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과의 정체성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일은요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개인의 정체성과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 확립을 시키는 이런 어떤 절차와 이런 훈련, 여러 가지 시도, 이것 자체가 전무한 역사 교육도 엉망을 하지만은 한 사람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생년월일을 치르긴 거, 그 다음에 이 국가가 존재하는 가운데서 지금 자기가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고 계속해서 왜 살아가야 되고 왜 당신이 이게 정체성이 이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이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이걸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어디서 그걸 단적으로 이야기하냐. 벌써 35분인데 이걸 한마디 이야기하고 해야 돼요. 생년월일 이야기했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도대체 몇 년 몇 월 며칠이 어디서 시작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거죠. 자기가 그걸 또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1952년인데 지금 2016년 2015년인데 도대체 내가 왜 1952년에 내 생년월일이 있느냐 이거죠.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있으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바란다.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달력을 통해서 충성심을 알아야 될 이유가요. 우리가 얼마나 이 내용에 이게 마침 어쩐 긴여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절박해. 간단한 것 같은데 뭘 달력하면 능가고 이번 달도 이제 28일 다 돼갑니다만은 오늘 25일이니까 한 달 능가는 거 넘겨가는 거하고 내가 존재되는 거 태양에서 지구가 돌아가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달력 능가하는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넘긴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거 인식이 필요해요. 어릴 때부터 필요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중국보다도 이건 우리는 말이요. 더 이거는 절박하게 필요하다니까. 절박하게. 역사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설명도 못하면서 한 나라 국가에 대한 어떤 관계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나요? 안 그러면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나요? 뭐 때문에? 자기에 대한 정체성도 분명하지 말 못하면서 뭐 가지고 그런 걸 연연하고 그래.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자기 정체성인데 알만한 나이는 그걸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거 설명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고 스파이로 지낼 거예요. 안 그러면 국가를 말아먹는 국적으로 지낼 거예요. 완전히 매국노로 살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안 하고 유치부 다닐 때부터 이걸 인식 안 시키면서 그 큰 일꾼 될 게라고 거기다가 복지게 하고 돈을 막 때리었고 말이야. 그럼 국가는 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돼요.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